이번 영상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는 우수한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특허 제도만 두지 않고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이유는 실용적이고 유용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은 소발명과 기술 난이도가 높은 대발명을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면 소발명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발명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소발명과 대발명은 강학상의 개념일 뿐이고 실제로 어떤 기술을 소발명이나 대발명으로 구분하거나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이 소발명인지 대발명인지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소발명과 대발명으로 구분하지 않고 고안과 발명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법에서는 보호대상을 고안이라 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은 전부 고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에서는 보호대상을 발명이라 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고도한 것이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한 것에 대한 기준도 소발명과 대발명의 기준만큼 애매하므로 그냥 상징적인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국가는 제법 많습니다. 특허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특허 제도와 실용신안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특허청은 특허 제도만 운영할 뿐이고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면과 같습니다. 첫째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모든 종류의 발명이 보호 대상인데 반하여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한 것은 전부 특허 출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 중에서는 일부만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화면과 같이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은 물론이고 화학물질, 의약품, 조성물, 합금, 신품종, 각종 제조 방법, 사용 방법, 통신 방법, 처리 방법 등 모든 종류의 발명은 특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련된 것만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학물질, 각종 제조 방법 등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특허청에서는 거절 결정을 하고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조합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처럼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치들의 조합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은 협동 로봇 모니터링 시스템, 주차요금, 무인정산 시스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복합 리모컨 시스템, 온습도 원격 감시 시스템 등에 대해 등록된 실용신안 등록 공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때는 시스템의 제어 방법이나 동작 방법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항에 제어 방법이나 동작 방법을 기재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두 번째 차이점은 존속기간입니다. 즉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이렇게 짧게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발명에 해당하는 고안은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제품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점과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안에 대해 너무 장기간 독점권을 허용하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술 경쟁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세 번째 차이점은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선출원 요건과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 즉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요건, 즉 진보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진보성 요건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는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는 공지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냥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극히 쉽게와 쉽게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감으로는 거의 비슷한 잣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 출원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실용신안 등록이 될 정도면 특허 등록도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특허 출원으로 진행하고 혹시 특허 등록이 안되면 나중에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을 해보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굳이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 즉 거절 이유 통지서에 어떤 청구항에 대한 거절 이유를 기재할 때
4개 이상의 선행문헌에 각각 소개되어 있는 구성들을 조합하면 해당 청구항 한 개를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도 흔한데 반하여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의견제 출통지서에서 어떤 청구항에 대한 거절 이유를 기재할 때 1개 또는 2개 정도의 선행문헌으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개의 청구항을 거절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선행문헌을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특허 출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2개 정도의 선행문헌에 기재된 구성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이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3개 이상의 선행문헌에 기재된 구성을 조합해야만 만들 수 있는 정도이면 극히 쉽게의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서 실용신안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심사실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짐작일 뿐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극히 쉽게와 쉽게는 정확한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법에서는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 간에 서로 변경 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실용신안 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 출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출원의 출원인 또는 승계인만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만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허 결정서 또는 실용신안 등록 결정서를 받고 나서 특허료나 등록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변경 출원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거절 결정 등본을 최초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변경 출원한 발명 중에서 일부라도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은 변경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경 출원 명세서와 원출원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이 거의 100% 동일합니다. 즉,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은 원출원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발명을 고안으로 변경하거나 고안을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도로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의 청구 범위는 동일하게 기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르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서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 출원할 때는 청구 범위에 방법 청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내용만 청구 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서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할 때는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방법 청구항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변경 출원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경 출원을 하면 변경 출원일은 원출원을 출원한 날로 소급됩니다. 명세서와 도면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변경 출원이 반려되지 않고 적법하게 수리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수리된 변경 출원이 이후에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취하된 원출원을 출원 중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